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주제로 한 거는 이제 내 삶의 책임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제목과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목을 설정하고요. 저는 2015년도에 이 캐시플로우 보드게임 모임을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만난 그 캐시플로우를 저한테 처음에 알려주신 분들을 통해서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과 이렇게 기적적인 만남을 하게 됐고요. 전혀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냥 캐시플로우 통해서 만난 사이가 지금과 같이 10년 넘는 긴 인연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됐고요.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한다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지? 왜 나는 잘 몰랐지? 라는 생각들 하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안 좋다,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있는 그대로 아메이 자체로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이자 직장에서 월급을 딱 160만 원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이 아메이 사업은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만나서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이 됐고요. 30대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마흔이거든요. 네, 그리고 캐시플로우 강사협회 마스터 강사를 하면서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많이 팔려 있고 이름도 많이 팔려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분당에는 이렇게 이치마이드 스터디룸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있고요. 저는 전직 회사원입니다.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작은 회사들이 몇 군데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지금 전업으로 한 지는 대략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딱 아메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기 전까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한 7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제가 이제 아이가 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해가지고 이제 직장 퇴근이 저한테는 출근이었던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딱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결단이라는 걸 하고 이 사이드로 준비했던 것들을 결정을 하고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사업만 운영을 한 지가 출근 안 한 지가 이제 3년 반이 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과가 뭐냐라고 하면 제 이제 본 직업이 이제 애아빠거든요. 그래서 주 일과가 아침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하원하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같이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면 애기 엄마들, 친구 애기 엄마들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자주 보는 분들은 아주 익숙해 하시는데 가끔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오늘 휴가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휴가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휴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백서라서 안 하는 건지 어떤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저희는 출근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이제 3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은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벌써 5살 아내가 3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말 안 듣고 또 고집 생기는 애들, 그래서 제일 집안이 바람 잘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메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은 좀 거기에 갈등 거리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연결을 하려고, 새롭게 소개를 하려고 만나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영상 하나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Look at this. It looks ugly. Even a little off. Your brain already judged it.
It always does. Now look at it again. It looks better. It's meaningful. This didn't change. You're just looking at it from a different angle. And you do this all the time. With people, with situations, with your own life. You think someone is rude? Maybe they're just distracted. You think something is a failure? Maybe it's just not finished yet. Same situation, different angle. So if something doesn't feel right, maybe you're looking at it from one angle. Look again. See it differently. Because your first reaction, your first judgment is not really the truth. It's just your brain moving fast. 네. 이분은 이제 인지전략가로 활동 중이신 마히 코네라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내용이 딱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만 다시 봐보래요.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처음 느끼는 첫인상이나 판단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첫인상이 항상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첫인상들 중에 상당수는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비즈니스에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요, 그들의 첫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이나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첫인상이 약간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 가끔 소개팅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 되게 재수없는데 만날수록 점점 더 재수없는데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고 보면 이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아메이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메이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를 약간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을까에 대해서 적어보니까 이제 연애하던 총각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연애하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 와이프가 돼 있고 아이 둘을 이제 낳고 키우는 아빠가 됐고요. 그다음 출근 없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출근 없는 삶은 다 노는 줄 아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은 해요. 다만 출근이 없을 뿐인 거죠.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수익원이 생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라는 부분이 사실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만 막 성장을 하고 저 혼자서만 되게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이 사업이 진짜 가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던 당시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중에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은 학자금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금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을 중퇴를 했는데 굳이 졸업을 안 하고 중퇴를 했는데 이제 중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뭐 세상 성공한 사람도 다 중퇴하지만 이러면서 남의 사업의 비전을 보고 중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퇴할 때 당시에 제 학자금이 한 4천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학자금도 있고 대학원 학자금까지 해가지고 학자금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저께인가 문자 하나 왔어요. 축하한다고. 수십 개 받은 학자금 중에 하나가 완납됐대요. 아직 별로 기쁜 문자가 아니더라고요. 기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직 학자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가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 첫 번째는 제가 직장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넣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적은 시간 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넣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소득 확장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내가 적은 시간을 넣는데 그 시간만큼만 계속적으로 돈을 받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시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 삶이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요? 그건 나아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약간의 저축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은 시간을 쓰든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든 이게 누적되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했던 게 이제 두 번째였던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남기는 일인 거죠. 그냥 내가 휘발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팔로워가 쌓인다든지 저희가 뭔가가 쌓이는 게 남는 게 있는 것처럼 뭔가가 축적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내가 계속해서 혼자서 다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시간을 조금 덜 들이더라도 이게 알아서 돌아가면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움직여지고 그 움직여지는 걸로 인해서 나한테 매달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그냥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고 있었거든요. 왜 이 생각을 제가 대학생 때, 그 대학생 때 바로 할 수 있었냐면 캐시플로 모임에 가서 배운 거예요, 이게. 가니까 그냥 내가 돈을 막연히 많이 벌거나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시급을 높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산이라는 걸 구축해야 되는구나. 그 자산을 구축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알아본 아메이 사업은요, 이 5가지가 너무 충족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메이는요, 맨 처음 시작에 기업 이념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독자적인 사업이에요. 일단 내 사업이 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 일단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그 다음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구나라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회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유통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산자를 통해서 소비자한테까지 여러 가지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죠.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대다수가 이 구매 루트를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여기 밑에 보면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 여기들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쓰신 분 있어요? 최근에 찾기 어려우실걸요? 지금 G마켓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근데 안 쓰잖아요. 거의 2가지밖에 안 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거의 스마트스토어 쪽이랑 쿠팡 쪽이랑 이런 쪽만 거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거의 이제 거의 독점 형식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고요. 이 위쪽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가장 가까운 홈플러스가 사라졌죠. 분당의 홈플러스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당의 홈플러스가 문을 닫아요. 그런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유통이 계속 변화된다는 걸 느끼고 있죠. 이게 왜 이 유통이 변화되는가라고 보면 요즘 유통이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제조사들이요 사업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을 좀 팔고 싶은데 너가 좀 팔아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사업가들은요 뭐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협찬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랑 계약을 해요. 그럼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요거 역시도 한 번 더 넘어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 중간 유통이 또 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가하고 인플루언서의 유통이 주기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뭐야 사업가 이 사람 나한테 얘기하고 그냥 자기들은 내가 영상 찍고 내가 파는데 본인들이 수수료를 가져가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인플루언서가 직접 내가 직접 물건 봐서 팔지도 라는 형식으로 넘어오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뭐 스마트스토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실제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인플루언서가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조그만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을 위한 뭐 크레파스를 판다. 예를 들면 그럼 그 크레파스를 판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영상을 보고 이거 괜찮겠다 해서 막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를 하고 나면 이 인플루언서가 집에서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보낼까요? 누가 보낼까요? 택배는? 맞아요. 택배는 공장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는 시간들은요 제한적인 거죠. 내가 계속적으로 노동을 통해가지고 뭔가 보내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거의 없이 온전히 광고와 홍보 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지 않아요. 진짜 길어봤자 5년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이 많이 만들어지게 5년 전만 해도요 이게 더 많았어요. 사업가들이 인플루언서 통해가지고 가는 게 많았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가 내가 직접 하지 뭐 해가지고 가고 있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게 자기 개인 사업자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30년 전부터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일을. 그때 당시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요 나와 같은 소비자이자 사업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제품을 안내를 해주고 홍보를 한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매를 하는데 배송을 제가 하나요? 아니면 아메이에서 해주나요? 아메이에서 해주죠. 그냥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온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전에 저희 성공에서 의장이셨던 스티븐 앤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인터뷰했을 때 SNS 마케팅의 최초가 아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저는 10년 됐는데 미국에서는 몇 년 됐을까요? 벌써 한 65년이 뭐야? 67년, 68년 됐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때는 SNS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60년 전부터 해온 회사가 바로 아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요거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새롭게 아이들을 키우는 유튜버하고 인스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인스타 한 릴스가 100만 뷰가 넘었어요 지금. 100만 뷰가 넘으니까 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댓글이 30명 되면 30명 중에 한 명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욕하고요. 훈수 두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 너 이 새끼 육아를 그딴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메에서보다 여기서 욕을 더 먹는구나.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요. 뭘 하든 사람들은 욕할 사람은 욕을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냅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누군가 이제 안 좋은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을 반박하는 다른 사람 누군가 댓글을 달아요. 그들끼리 싸워요. 그냥 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이 사람들이 놀면 놀수록 결국은 내 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잘 되려면 사실은 좀 잘생기고 예쁘면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요 좀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 증명이 앞에 지금 서가지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웃으신 분들은 다 인정하신다라는 네, 아주 인정받고 있는 인정받으면서 강의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단순히 소비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소비자가 됨으로써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좋다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요? 아니면은 비웃거나 아니면 네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나요? 네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 또 들었냐면 여러분 앞에 누군지 아세요? 타이거 우즈죠. 한번 볼게요. I can do that for 3 more days. I'll be very 타이거 우즈가 첫 대회 나갈 때 인터뷰예요. optimistic. Oh, Victor. Well, to me, that comes off as a little cocky or brash. Or when you come out here, you know what I'm saying. The first pro term, like you say, I can win. I've always figured that why go to tour if you're not going there to try and win. And I would explain to my dad, second sucks and third's even worse. It's just a feeling. On tour, that's not too bad sometimes, though. That's not too bad, but I want to win. You'll learn. I'm just kidding. I'm sorry I had to say that. You'll learn. I have learned something. I think you're better than I thought you'd be. Thanks. Are you better than you thought you'd be? This early, yes. 네, 여러분들 지금 이 표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표정은 이 표정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들한테 다 네가 되겠어? 내 주변에 딱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예전 한국통신 출신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통신 출신, KT 출신 다양분가 있으시잖아요. 제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 내 주변에 한 300명 했는데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반대하시기보다는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네가 되겠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좀 기다려보세요. 아버지 주변에 그 똑똑한 300명보다 아들이 낫다는 증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아직 제가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네, 물론 막 크게 반대하시는 적은 없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네가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기회가 만들어지게끔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소비자에서 사업가가 되듯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이렇게 사업가가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연결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파트너들이 성장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야, 너 되게 잘 돼서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메이라는 일은요, 아메이는 이 약간 유통에 있을 때 직접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중간에 유통 과정 없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메이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유통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유통 과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첫 번째는 100% 고객 만족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내가 쓰던 것도 반 이상 남으면 대부분이 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의 기회죠. 사실은 이 두 번째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대부분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뭔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로요. 많은 일들은요. 내가 낸 매출에 대해서만 퍼센테이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낸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지만 퍼센테이지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득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낸 매출로만 받으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굶어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개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업체로서, 하나의 회사로서, 하나의 사업가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요, 이 사업의 기회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매출의 35%를 캐시백 된다. 나로부터 만들어진 매출에 있어서 35%가 캐시백이 된다. 여러분 요즘에 일반적인 식당들 가보면 그 전체 매출에서 순마진으로 진짜 잘 받는 사람, 잘 남는 사람들은 15% 정도 보거든요. 10%에서 15% 정도 보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은 어때요? 그냥 내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 구축이 돼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캐시백이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제품감도 느끼고 주변에 알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감들을 감동을 못 느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제 파트너분들도 그렇고 저도 제품 감동을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딱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품 감동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진짜 내가 써갖고 너무 좋은 거. 두 번째는 저는 지식적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메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배우다 보면 제가 항상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회사 진짜 미친 회사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제품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마그네슘 제품도 여러분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 특허 3종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진짜 제정신이 아닌 회사예요. 이런 것까지를 연구해가지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감동을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지식적인 감동에 조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거의 대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우리가 그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게 숨 쉬려고 그리고 좋은 물 마시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 바르고 씻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아메이 생필품이고요. 이 생필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맨 처음에 이 아메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70년 가까이 된 이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과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제품은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제품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그래서 아마 아쉬운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술을 팔면 내가 SP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그냥 생필품 바꿔 쓰는 일인데요. 제품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나 혼자 쓰거나 알려 쓰거나 하면 됩니다. 나 혼자 쓰다가 알려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품 써봤는데 나쁘다라고 하면 반품하잖아요. 그럼 반품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다른 제품 써본다가 가면 됩니다. 모든 제품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서 먼저 구하면 돼요. 그런 방식 진행이 되고요. 아메이 사업은요, 그 정보 전달을 하고 무점포, 무자본. 제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당시에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100만 원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진 건 현금 100만 원보다 안 되는 돈과 신용카드 이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파트타임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되는 일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는 시작에서 되려면 중간에 그 변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 변화를 하는 방법이 제 다음 교시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뭐냐? 회원 소비자하고 아메이 회사의 직거래를 하는데 그 중간 유통과제가 없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매출의 35%를 회원 소비자들한테 그냥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매출의 양이 무조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수익 보조는 안 넣었는데 이 사업의 특징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입비가 없고 의무 구매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언제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 이 2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무조건 많다고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잘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파는 일은이라고 할 수 없는데 팔아도 되는 일은 맞아요. 잘 팔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 사업을 안 팔아도 된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잘 팔고 싶어졌어요. 제발 좀 잘 팔고 싶다, 잘 팔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는 만큼 누적되고 내 것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 살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했든지 관계없이 나보다 늦게 한 사람도 나보다 잘하면 이렇게 수입이 역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이 5가지가 이 사업이랑 정말 잘 맞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다행히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다는 거짓말도 많이 흔들렸지만 버티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사실 이 1번과 2번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3번하고 5번이 가장 전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적으로 뭔가 누적을 시킬 수 있고, 근데 이 누적을 남긴다는 게 여러분들 내 자산을 쌓고 내 네트워크를 남긴다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사람을 남기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에 재미를 느끼니까 이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아메이 사업은요, 결국은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진짜 리더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다 키워서 이제 출가를 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인생에 있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요 이때가 제일 많대요.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제일 많은 시기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나이가 조금 그쵸, 아이들이 학교를 더 많이 가기 시작하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이 제가 아이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요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있어요. 누구냐라고 하면 배우자인데요,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배우자한테 못하면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같이 배우자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잘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누구한테 가장 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나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 나는 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Roughly around here, we start to work. And we work. We keep working all the way until we're 65 years old. So as you can see, that is most of your life. So it is very important to spend this time doing something that you love. Being a kid is nice. Retiring is nice. But what about the years in between? These should not be just a write-off and just waiting for Friday. Just get through it. Can't wait till retirement, because once those years are gone, they're gone. What I'm saying is, if you're working at a job that you hate, just for a paycheck, then you need to make a change in your life. 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들은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점점 더 어려운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의 뭐 만족도나 아니면 내 삶의 행복이 덜하다면 내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경제적인 숙제를 빨리 끝내고 그만큼 내가 남는 시간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요즘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이 변할수록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 속도가 개인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더 앞서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변화 속도보다 개인의 변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키워나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K-에밀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 에밀리가 뭐냐면 Everywhere Million이라고 쓰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백만장자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출퇴근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산이 50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득이 5억이 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아주 평범한 안에서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직장 소득만 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뭐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평균적으로 2.6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해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최근에 될수록 최근에 이 K-에밀리, 참고로 K-에밀리는 50대 이상 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K-에밀리의 요즘 추세는 뭐냐면 다양한 방법을 자꾸 가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 방법을 가지고 된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시도하고 해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K-에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놀랍게도 이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 된 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 잘해서 부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부자가 된 그 방식 중에 1등부터 1등 중에 부동산 관련된 거는요 4등하고 6등이에요. 비율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결국 이들이 따로 하는 일들,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들을 계속 늘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AI가 일찍 많은 거 아세요? 참고로 이게 25년도 2월작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훨씬 많아졌겠죠. 이 중에 뭐 못한 것도 훨씬 많으실 거고요. 사용하시는 건 더 적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왜 이거를 특별하냐면 정보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는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근데 뭐냐면 진짜 무기는 이 여러 가지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 실력에 따른 개인의 역량이 결국은 무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를 들면 GPT 그런 거 있잖아요. 내 GPT는 똥멍청인데 이 GPT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변해 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기회죠. 두 번째 기회는요. 자발적인 사람한테 오고요.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허락된대요.
그리고 자존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나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 기회는요, 결국은 계속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성공에 이를 때까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방법인 거죠. 제가 제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키즈 카페에 갔는데 얘가 여기 무대 여기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올라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고 싶은 만큼 올라갔다가 편하게 내려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라가다가 이제 무서워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른 걸 잠깐 하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따로 얘기를 해서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줄여서 다시 도전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도전을 하더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까 아쉬웠나 봐요. 첫 번째 했던 시도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네. 참고로 여기 올라간 애 중에 가장 작은 애였어요. 네, 가장 작은 애였는데 하나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쉬웠는지 이야기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들 자랑이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이 표정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이 표정을 우리가 이 사업에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또 떠났어도 우리 인생에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표정은요 도전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어려움을 느끼고요, 다 두렵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딱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가. 요즘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다는 네, 조만장자가 됐답니다. 조만장자 금액이 상상도 안 가시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스페이스X를 시작을 할 때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시작했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중간에 한 번 더 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우주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우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영감을 준 사람이 그 최초의 우주인 그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인데 이 스페이스X를 한다고 민간 우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그때 울먹이면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도전해서 증명해내는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도전이라는 뜻을 보면 세 번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맞서는 적극적인 자세다라고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아메이 사업을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면 그러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바로 생각이 드신다. 그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 번 들어보시고 적극적인 자세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정조준하고 내 모든 활력을 집중해라. 그다음에 일단 움직이고 수정은 행동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느낀 이 사람은 결국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대가를 요구하지만 항상 더 큰 보상을 주는 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도전이 약한 시기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더 큰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들도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다시 도전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The best men are those who've been broken by life and have pulled through, have come out the other end. Why? Because they've been forced by circumstances to drop the illusion of their strength and power. They've known that they couldn't keep that going. They've hit rock bottom and they've had to reach out and say, I can't cope. I am in infantile position. Help me. That can then become rather glorious when that's happened to them. But some of them, they never get there. It's posture. It's defensive posture all the way.
deep down is modesty. And you just feel, I think people give off. 네, 여기 뭐 남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정말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위쪽에서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엉망이어서 치르는 거에서 멋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요, 하루라도 도전해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진짜 강함은요, 생각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 시작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어쨌든 시작한 사람에게 그 강함이라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사업에서 정말 안 되는 시기가 길었을 때 그 시기를 겪고 나서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강함을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을 때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약간 알 때거든요. 제가 군대 운전병을 나왔는데 그때 너무 기억이 나요. 운전병에 갔을 때 거기 그 관리해준 장교분이 저희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운전은 초보 다음에 람보다. 이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는 공감되시나요, 여러분들? 운전 초보 다음 람보라고.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초보 티를 살짝 벗어날 때쯤 내가 운전을 세상에 제일 잘하는 줄 아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거든요. 그게 우매함의 국물인 거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절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힘들고 이때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시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예요. 내가 진짜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전을 하고 도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도전을 안 하면요, 그냥 실패밖에 없어요. 도전을 하잖아요. 성공하거나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방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 여행도 갔다 오고요. 네, 신나하죠? 네, 이렇게 케어즈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왔거든요. 저는 근데 이 시간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전 첫 여행을 갈 때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보통 여행 빨리 가시는 분들은 2년, 3년 만에 가시는데 저는 10년이나 시간 걸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10년 만에 가도 재밌어요. 10년 만에 가도 즐겁습니다. 10년 만에 가도. 내년에 어디예요? 내년에 삿포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6월, 7월, 8월 제대로 준비하면 다 가실 수 있거든요. 다 가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케형지에서 제 파트너분과 함께 영상 하나 찍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잘났어. 잘났어. 너 진짜 멋있어. 멋있어. 너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너 진짜 할 수 있어. 임마. 할 수 있어. 너 화이팅이야. 화이팅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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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영상 근데 웃겨 죽을 거예요. 자리를 한 3번 바꿨어요. 제가 앞에서 하다가 소위 말하는 전달을 그러잖아요.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NG 영상 진짜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6월, 7월, 8월 제대로 준비하면 내년도 삿포로 진짜 가실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내년도에 삿포로에서 또 가족 여행이잖아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가장 추천하는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여행이 바로 삿포로거든요. 그 여행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6월달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